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책자는 234쪽 피세요. 네, 234쪽. 타이틀 제목은 무슨 물건? 네, 이제 거기까지 갈 때 용의 물건 그 아래로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의 물건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시험을 가장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은 그 제목의 밑에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체하고 부분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전은 총 몇 편이죠? 5편. 빵 됐죠? 우리 테마가 뭐예요? 테마가. 네? 테마가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부동산 뭐해서? 매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 근데 편은 약간 비틀어지죠? 부동산은 몇 편에 있어요? 1편 총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3편에 있어요. 몇 편에 있다고? 3편에 매매가 있고 2편에 뭐가 있다? 등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총칙은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찍을 때 뭐 할 때? 찍을 때 기준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시험 볼 때 꼭 다 알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그때 잘 찍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알면 나 문제가 없지. 근데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서 어떻게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때 기준이 뭐다? 2편 물건에 있는지 3편 몇 편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찍으면 답이 나와요. 그럼 3편이 아니면 몇 편으로 가야 돼요? 채권은 몇 편 물건이고 물건 아니면 그럼 기준이 자꾸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헷갈리죠?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기준은 뭐냐고요? 오직 머릿속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뭐밖에 없어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우리가 좀 쉽게 벌 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도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뭐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 지금 생활이 지금 편해 안 편해? 아니 돈이 지금 많으면 여기 오겠어 안 오겠어? 가서 노느라고 정신 없겠지. 근데 뭔가 불안하니까 뭐야? 예전에는 한쪽 일방 배우자만 가서 급여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자기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꾸 복잡하게 잡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단순히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돈인 사람도 있고 기준이 건강인 사람도 있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부동산 몇 편에 있어요? 총칙. 등기는 매매는 3편이죠? 등기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편을 붙여서 읽으면. 그냥 부동산 매매 등기 하지 말고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1편 총칙에 부동산이 있어서 3편 채권의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등기해서 뭐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말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 이미 고정된 거니까 토지 및 뭐다? 정착물. 그죠? 그러면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 뭐 했다?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하면 달라 뭐예요? 기억나세요? 달라 뭐다? 채권 효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여기서 매매가 뭐일 때? 유효할 때? 뭐 할 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럼 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다시 총칙 올라가서 총칙은 뭐하고 뭘 공부하는 것이다? 무효와 뭘 공부하는 것이다? 취소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 손 펴보세요. 당사자 능능. 기억나세요? 당사자 능능. 약정 문제 있으면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확가 적다. 오늘 처음 오신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당황하셨겠네. 보셨어요? 좀 덜 당황스럽죠? 네, 아니, 이분 처음에 왔을 때 못했어. 근데 지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 따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렇습니까? 빠지지 않도록. 아셨습니까? 자, 보세요. 당사자. 능능. 약정,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화가적타. 그럼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이 10가지 가지고 제가 던지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거 보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책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가 되고 책은 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책이 주가 되고 여러분이 종이 되면 맨날 책을 펴야지 쫓아다녀야 돼. 자꾸 남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고 떠들다려도 뭐요? 그 사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살면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강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지. 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 되기 연습하는 거예요. 당사자 뭐다? 능능, 약정, 약정, 단통, 작사,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그 문제가 없으면 유일한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죠. 그러면 손 펴시고 그대로 뭐요? 턱으로 해, 턱으로. 무치. 무무치치. 무무무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능력 없으면 무효, 두 번째 능력 없으면 취소, 그 다음 뭐요? 단통, 작사, 문제 있으면 뭐요? 무효, 차고, 사기는 취소, 화가적타, 고장 생기면 절대 뭐는 없다, 취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칙은 뭐하고 뭐 넘나드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럼 무효, 취소가 아니고 뭐가 되면? 그럼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주세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죠. 그죠? 채무 있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 이행하지 못하는 걸 뭐라 한다? 네, 채무 뭐다? 불이행. 그럼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유효일 때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다? 고장 생기면 쓰는 단어가 뭐다? 채무 뭐다? 불이행. 되겠죠? 채무불이행 내려갔을 때 못하는 게 뭐 있었어요? 손 피시고. 두 가지 있었죠? 양쪽 귀 잡고, 손 잡고, 귀책사유해서 이행지체. 안 했나? 왼손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다음에 법정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귀 잡고 손 잡고 놀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은 이거 갖고 계속 놀 거란 얘기예요. 뭐 가지고? 귀 잡고 놀 거란 얘기예요. 채권법 공부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주고 등기 하는 거죠. 등기서 바꿔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 등기하는 거죠. 그럼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했는데 내 토지에 3종 세트가 들어와 있죠. 네? 나무 심어놓죠. 경작하고 있죠. 건물까지였죠. 그게 뭐야?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왜?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거기 연결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가서 뭐라고 돼요? 등기부 보여주고 신분증 보여주고 가서 뭐예요?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명칭이 뭐예요? 무슨 청구권? 네. 등기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뭐다? 무슨 권? 물권적 뭐다? 청구권 가지고 놀면 된다 이야기예요. 뭐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편 물권의 테마는 뭐 가지고 논다? 제목이 들려 있잖아요. 이 편 물건 있으면 내 물건을 3종 세트가 나타나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놀면 되고,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공격한 뭐다? 채무 불이행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3편 채권은 테마가 뭐고? 자, 2편 물건은 그럼 내가 등기했으면 내가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등기 안 하고 경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뭐까지 했는데 매매해서 서류까지 다 받았는데 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뭐 했어 이렇게, 네? 매매해서, 그죠? 을이 잔금 주고 서류까지 다 봤어. 쉽게 해서 뭐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땅 문서 무슨 증 갖고 있어요? 등기
권리증 갖고 있는데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걸까? 그러면 갑은 뭐가 돼 있고요? 이 사람 뭐는 하지 않고 이러다가 나중에 토지가 수용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은 누구한테 줄까? 등기된 사람 줄까? 권리증 갖고 경작하는 사람 줄까? 등기된 사람한테 주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8개 물건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이편 물건. 이편 물건은 8개를 분류가 된다고 그랬죠. 손가락 3개 피시고 네? 점소, 지지전, 유질적 말씀하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총 몇 개?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8개 물건은 첫 번째가 뭐가 나오고요? 점유권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아니, 본권이 나와야 되겠지. 뭐가 나온다? 본권은 이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그럼 요 두 가지만 비교해 보세요.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뭐요? 점유권 말씀하시고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어요? 본권. 그러니까 지금 본권 뭐예요? 대표 소유권이 없어요. 여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작하고 있으면은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고요? 말 짧게 하지 마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상금은 갑한테 가지 을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그래도 사람이 나오잖아요. 갑을. 당사자 분쟁 생겨서 그 사건 사고 통해서 공부하면은 훨씬 더 공부가 뭐야? 재밌는 과목이야. 외우면 재미가 없어. 외울 수도 뭐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 사람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시 보상받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코스 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무슨 계약 했으니까, 옛날에. 그럼 다시 뭐 해달라고? 무슨 계약 있었으니까. 옛날에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 다시 뭐 해주시오? 등기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 갑한테 등기해 주시오.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한 말이 뭘까요? 네?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무슨 권? 그래서 몇 차 해가지고 와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했다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매매 계약을 입증하려는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경작했으니까 뭐 했으니? 뭘 했으니? 점유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가지고? 무슨 시효 가지고? 남의 토지에 깃발 꽂아가지고 20년 꽂아놓고서 점유하면 뭐예요?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가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가 됐으니까 뭐 해주시오? 등기해 주시오. 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234페이지 용의물건 들어가기 전까지 한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가봐요. 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봅시다. 네, 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182쪽 가보세요. 지금 글자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뭘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맨 꼭대기에 180 민법 뭐가 나와요? 청칙 나오죠? 자, 청칙 옆에 뭐가 있다?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친족도 있고 모두 있다? 상속. 그게 보입니까?
그 글자가 있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가락 5개 피시면은 총칙, 물건, 채권, 친적, 상속 있잖아요. 책 순서에 따라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네, 총칙은 그럼 볼까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자, 184페이지가 죠.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권리 종류 있죠. 권리 종류 있어요? 적어도 재산권이란 말 나와 있네. 무슨 권? 재산권. 그럼 재산권에는 적어도 물권과 채권이 있다는 것은 감지가 됩니까? 왜? 재산법에는 뭐하고 뭐가 있으니까? 물권법과 뭐예요? 채권. 그럼 보세요. 여기 물권 해놓고 밑에 나오잖아요. 거기 소유권 있고 뭐 점유권 있고 지지전, 유질전 나오잖아요. 몇 가지가 나와요? 아니 하자마자 밑에 내용 읽으면 죽는다니까. 총칙은 뒤에 물권, 채권을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읽어야지 보이는 가문이에요. AX, BX, CX, DX는 Y다. X죠. X, A, B, C, D. X가 총칙, A 물권, B 채권, C 친족, D 상속이죠. 총칙 공부할 때는 뭐가 나와요? 물권법 이야기도 나오고 채권법 이야기도 나오고 친족, 상속, 오만 잡동사니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것부터 잡고서 낑낑대지 말고 뭐 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맨 밑에 물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차 알게 된단 말이야.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물건은 뭐가 있다? 점소, 지지전, 유질죠. 또 그거 보니까 또 소유권, 점유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손가락 순서로 뭐예요? 점소, 지지전, 유질죠. 그래서 유질전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 지지전 묶어서 뭐라 한다? 용의물권. 2개 묶으면 제한물권. 묶으면 본권, 점유권. 이해돼요? 네.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뭐 그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다음 얘기하는데 앞에 것도 이게 뭐더라 또 가서 이거 하면 뭐 하는 거다? 공부 헛방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 한다? 넘기란 말이야. 왜? 다시 계속 뭐 할 테니까. 반복할 테니까. 자, 다 넘겨보세요. 자, 채권 있죠? 뭐 있어요? 뭐 페이지 넘겨. 그냥 그 우측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 지적 재산권 얘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이제 가족권이 있습니까? 가족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그럼 소가 5개 있잖아요. 재산법에는 채권법, 가족법에는 친족법, 상속법이 있으니까 그냥 가족권에 권자 붙여가지고 무슨 권? 친족권, 상속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돼. 거기다 목숨 걸고 책 읽을 필요 없다. 아직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8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네. 188페이지 가지고 권리 주체해 가지고 거기 능력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제가 의사 능력은 권리 능력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무슨 능력? 무슨 능력? 네.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의사 능력 없으면 뭐로 하고요?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그래서 189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제한 능력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그럼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제한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는 뭘까요? 미성년자가 가장 대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 상대방이 무슨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무슨 능력도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넘기시고요. 자, 넘기시고요. 192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192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목적 나오죠?
요거는 효력이 생긴다 있었죠? 아까 뭐 화가 적다. 밑으로 적어요, 저니까. 뭐로 적는다고요? 화가 뭐다? 적다. 살짝 페이지가 제가 비튼 겁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럼 화가 적다. 지나고 나서 나오는 게 뭘까요? 뭐가 나오겠어요? 197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무슨 표시가 나와요? 네. 그럼 의사표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네? 의사표시에 불일치 나오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알고, 모르고, 혼자, 짜고. 그 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허위 표시를 107조에서는 뭐라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단독 허위, 그죠? 그 다음 우측은 무슨 표시? 108조. 네, 통정 허위 표시. 무슨 표시? 통정 나오죠? 네, 안에 내용 뭐라 상관없이 제목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와요? 착오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기. 책 순서대로 매 읽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틀을 딱 모여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563조 매일 한 번씩 뭐 한다면? 네? 제가 쓰면 좋다고 그랬지. 그럼 그 조문 보시면서 당사자 일방 상대방이 능능 갖춰야 되고 약정이 뭐예요? 단통 착사가 아니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가 뭐 해야 돼요? 화가적타면 뭐예요? 유효. 그럼 그다음부터 뭐요? 가배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권은 가배채무고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못하는 게 뭐다? 그러면 거기 무효 취소가 될 때는 채무 불이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위치 파악하면 별거 없어요. 자꾸 나중에 가서 나중에 완성하는 거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한다? 하나라도 생각하고 깨닫고 자꾸 깨달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깨달아야 되지. 나중에 뭐 적어놓고 나중에 본다는 거 그거 없어. 왜? 지금 여러분 매 수업 들어 안 들어요? 어떤 날은 지겹지. 멍 때리고 갔다가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뭔가 있다고. 강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체계를 잡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총칙은 뭐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본서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또 기본서가 하면 이 또 뭐야 품위 하전하고 다 막 널려 있단 말이야. 그걸 딱 중심 잡고서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야? 10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네. 해서 그냥 쭉쭉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어디가 나올까요? 페이지 20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208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 네. 무효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무효사유가 뭐가 있어요? 의사 능력 무. 두 번째 능력은 취. 단통은 취소는 아니고 뭐다 고장 생기면 무. 착오 사기는 뭐고? 취. 화가적타 고장 생기면 네,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챕터 5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효하고 뭐예요? 취소죠? 그럼 무효 취소가 아닐 때 뭐다? 유효. 유효는 어디서 공부한다? 3편 채권에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63조가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3편 채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 채권을 순 우리말로 고치면 뭐죠? 그래요. 그 달러가 유효일 때 공부하는 데가 어디고? 채권이고 달러는 효력이 있는 유효를 공부하는 것이 어디고? 3편 채권이요. 근데 채권이 있는데 안 주면 뭐야?
아니, 안 주면 무효가 아니지.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서 해결하면서 거기서 해제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해제. 그러니까 해제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달라는 효력이 뭐야? 유효한데 저쪽에서 안 줄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3편채가 노는 거고, 그럼 채권이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는 어디서 공부한다? 그 1편 총칙에서 공부한단 말이야. 물론 거기 지금 부동산, 동산 돼 있는데 키워드는 뭐냐? 3편 채권 유효인데 공부하는 것이 몇 편이고 채권이고 유효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효 취소는 어디서? 총칙. 그럼 총칙 벌써 나왔잖아. 뭐예요? 능능 단통 작사 뭐다? 확가적타를 공부하는 곳이다. 이야기 아시세요? 그러면 무효 취소가 아니고 퍼펙트 유효가 돼서 마지막에 가서 뭐해서 잔금 주고 등기까지 넘겼잖아. 그럼 뭐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했는데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과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가 중점적인 것을 알면서 뭐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표가 생기면 지금 목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생긴다고? 여러분 머리에 목차가 생기면 제 수업의 모든 이야기를 다 뭐 할 수 있다? 다 흡수해서 가져갈 수 있고, 뭐가 없으면 책에 순서가 없으면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법을 공부할 때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순서가 안 정해 있어. 순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뭐야? 파악을 못하면 공부량이 계속 뭐한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이 별로 없지만 조금 지나면 머리가 뭐예요? 쥐난다고 쥐. 그때 민법이라도 여러분의 힘을 갖다가 뭐야? 빼드린 한 과목이 되면 공부하는데 훨씬 뭐하다? 유리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수사했잖아 지금 208페이지 뭐하고 뭐요? 무효와 뭐다? 취소. 그죠? 그러면 출발인 무효 취소의 가장 큰 차이는 별거 없어요. 취소는 일정 기간 내 뭐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취소하면 무효가 돼. 출발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도 있고 출발이 몇 번 취소인 경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뒤에 말은 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에 211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요? 211페이지 가시면은 취소권자 나오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 네. 그 파트가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될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12페이지 보시면 146조 있죠. 네? 취소권의 뭐다? 소멸. 취소권이 소멸하면 취소 못하죠. 네? 그럼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일정 기간 내 취소하면 뭐가 되고 확정 무효가 되고, 그럼 거기 또 뭐 이상한 말 있죠. 뭐 3년도 있고 뭐도 있어요. 10년도 있죠. 그거 먼저 보지 마시고 저부터 먼저 보세요. 자,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대표가 미성년자죠. 무슨 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 손 펴보세요. 왼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뭐 했다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두 번 흔드세요. 10년이야. 5개니까 10년이야. 미성년자는 뭐가 되죠? 곧 계속 미성년자는 성년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뒤집으면 뭐예요? 성년된 날로부터 손가락 3개. 3년. 다시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10년, 3년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취소 못 하잖아. 확정 유효가 되고 10년, 3년 내에 뭐 하면 취소 확정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럼 차고로 가서 해보세요. 차고.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러면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이게 땅. 뭐라고? 땅. 네, 뭐 하지 못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땅 네 뭐 하면 확정 무효가 돼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뭐인 것들, 무효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뭔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출발이 얻은 거. 그러니까 이게 취소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딱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146조 관계없잖아. 출발이 뭐는 출발이 무효는 146조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도 뭐 10년 3년 지나도 여전히 뭐니까 달라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줬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무슨 이득? 부당 이득 돌려받는 거고, 출발 이거는 땅내 뭘 해야지? 취소를 해야지 부당 이득 돌려받는 거고, 땅내 뭘 하지 못하면 확정 유효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그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많은 거부터 처리하실래요? 적은 거부터 처리하실래요? 그러니까 꼭 뭘 알아야지 답을 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할 때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른 곳에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 그 환승 주차장이라 가지고 그 역 주행 있잖아요. 거기 좀 싸. 근데 조금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 아파트, 남의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댔다가 또 뭐 당하고 붙이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어디 가냐면 이마트라든지 또 이런 데 들어가서 주차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요즘은 기계시로 돼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뭐야? 돈을 다 내야 되잖아. 그럼 주차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괜히 물건을 뭐 해야 돼요? 5만 원 이상 사야지 4시간이 무료야. 5만 원 이상 사야지 뭐 한다고요? 3시간, 4시간 무료야. 그것도 10분에 1,000원씩이야. 이게 다 초과가 되면. 그럼 가끔 수업하다가 이게 어떻게 되면 4시간 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딱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또 다른 아파트에 댔다가 또 거기 또 뭐 붙여 있으면 주차장 주세요.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뭐예요? 하는 게 굉장히 뭐 할 거고, 좋은데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마음이 좀 편해야 돼.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차. 이게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계속 매번 하니까 이제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이게 뭐 가지고 한 거야 사실은? 책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몇 조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프린트물에 몇 조 가지고 563조 가지고 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총칙의 이야기고 뭐의 얘기고, 그러면 이제 채무 이행해 가지고 저기 막 여기까지 뭐 했다면 등기 했어요. 뭐 했다고? 그럼 뭐 취득한 거요? 소유권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22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물권적 청구권 종류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219페이지 가셔서 거기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2편, 물권 관련된 뭐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네? 물권적 뭐다? 청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첫 번째가 내놔를 고친 말이 뭐고? 반환. 예?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권. 야,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권 테마는 뭐다? 네, 거기는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실제 책 들어가면 각 권리마다 물청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뭐까지 있는데 등기 해가지고 뭘 갖고 있는데 소유권 취득했는데 와서 혹시 빌려 달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권 분류가 어떻게 된다고? 응?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소유권이 아니 본권이라고 그랬죠. 무슨 권? 네, 본권이 있어요. 그죠? 본권 어떻게 될까? 응? 소유권하고 뭐다? 제한 물권이야. 무슨 물권? 자, 그럼 제한 물권은 소유권은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능이요? 네,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얘기일까?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무슨 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볼펜에 갖고 있으면 볼펜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 동산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권리가 보여야 돼요. 권리. 물건은 보이지만 권리는 보여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것을 그렇다라고 가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볼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밑에 뭐가 있는 거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고 뭐예요? 이거 주는 게 사용 수익권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처분권을 주는 게 뭘까? 때려잡아봐. 그렇지. 담보 물권이다라고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익 물권 종류가 뭐다? 응? 지상권도 있고 뭐도 있고 네, 지역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럼 담보 물권은 뭐가 있다? 내용 몰라도 뭐가 있다? 유실자가 있다고 가정해 두라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건 언제 그때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뭐 할 때 빌려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갑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토지 빌려주는 방식은 두 가지야. 크게 2편 물권 형태로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3편 채권 형태로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뭐요? 지상권도 있고요. 뭐 전세권도 있고요. 뭐 임차권도 있고 막 떠들어 대봐야 위로 올라가면 뭐다? 아니 2편 물권하고 뭐다? 3편 채권 형태 두 가지 있다면 돼요. 무슨 형태로 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물권 형태로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럼 물권 형태 뭐였어요? 여기 지역권 뺍니다.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 방식도 있고 3편 채권에 임대차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대차요? 임대차. 그럼 여러분들 지상권하고 임대차, 전세권하고 임대차 그런 거보다는 앞에다 편을 붙여주면 공부가 훨씬 더 럭셔리하게 되는 거예요. 2편 물권 지상권하고 3편 채권보다 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편이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권하고 뭐 임대차 비교를 하면 나중에 몰라 뭐 하는지. 근데 결국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지상권은 나중에 채권의 임대차랑 비교가 돼요. 어디랑 비교된다고? 나중에 뭐랑 비교된다고요? 임대차랑 비교가 되고 똑같아. 전세권도 뭐랑 비교된다? 임대차랑 비교가 된다고요. 무슨 대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등기 전세란 말 있죠.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건 전세권은 아닙니다. 여기 전세란 말 있지만 우리가 쓰는 전세란 용어는 이 전세권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 한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봐줍니다. 그걸 나중에 총칙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갖다 말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될 것이고 나중에 유치권은 뭐랑 비교되느냐? 3편 채권의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비교가 돼요. 뭐가 비교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것이 결국 올라가면 결국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걸까? 2편 물건하고 뭐예요? 채권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익물건 타이틀 들어가는 몇 페이지에? 234쪽에 그죠? 지상권 나오죠? 그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네, 물건 형태입니다. 거기 이제 279조가 있습니다. 안 읽어요. 자, 또 넘겨볼까요? 237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지역권 나왔어요. 자, 또 넘기시면 238페이지에 무슨 권? 전세권 나왔잖아요. 그럼 손가락 3개 피시면은 그게 용익물건이라고 그래. 무슨 물건? 지지전. 아시겠어요? 책은 그런 말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제한물권, 본권인 용익물권, 본권인 담보물권, 본권인 지지전, 본권인 유질저. 됐습니까? 자꾸 무슨 말을 붙여 읽으셔야 돼요? 본권을 붙여 잡고 있는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이 점유권 있죠? 네? 훔친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훔친 도둑놈. 도둑 맞은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유권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본권 있으면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본권 없이 점유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집으세요. 본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본권 있으면 항상 점유권이 있을까요? 본권이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점유권이 있으면 뒤집어서 또 아니 본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물권법은 권리 이하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억지로 막 외워야 돼. 딱 이 체계가 잡히면 외울 게 아니고 공통적인 것이 뭔지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뭘 쓰고 본권. 밑에는 뭐 쓴다? 점유권.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도둑 맞은 주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권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얘가 들어와서 점유가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형식적인 주인이고 얘가 진짜 주인이야. 실제 문제를 풀게 되면 뭐를 모르면 점유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본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엮는 거야.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래서 용익물권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뭐다? 지전.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담보물권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네. 시험에 이제 질권이 빠져가지고 242페이지에 유치권이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질권 빠지고 네, 245페이지 저당권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 그럼 뭐 V자 하시면 되잖아요. 뭐
지지전, 유질전. 이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이게 뭐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제한 물건 설정하면 소유권이 제한받죠? 뭐 받아요? 제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하다가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도로 복귀하죠. 그죠? 그 나중에 보세요.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건 설정하면 네, 이쪽은 보세요. 매매를 통해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다? 이전적 승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그럼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제한 물건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 자, 승계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면서 을한테 이전하죠. 소유권의 제한 물건 설정하면 을의 소유권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존속하면서 보다 설정적 승계. 이게 여러분 나중에 딱 책 받아가지고 첫 페이지 비시면은 바로 첫 페이지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칙을 공부하려면 뒤에 물건하고 뭐하고? 채권 얘기가 어느 정도 딱 있어야지 보면서 그거 가지고 비벼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563제 매매 통해서 뭐 한다? 채무 불이행. 유일때 쓴 얘기죠. 그게 아닌 무효취소가 어디서 공부한다? 총칙, 능능, 단통, 작사 뭐다? 화가적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유효가 돼가지고 등기하면 퍼펙트 내 건데 와서 3종 세트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뭐다? 물건적 청구권 가지고 논다. 그죠? 그러면 아까 물건적 청구권도요. 점유권 물청이 있고요. 무슨 물청이 있고? 소유권 물청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제한물권 물청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이 판에 딱 들이대고서 계속 뭐 한다? 연습하면 돼. 그래서 물권법은 조금 뭐 한다?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면 막 뒤죽박죽이야. 어쨌든 제한물권. 그죠? 뭐가 있다? 용익물권에 뭐가 있다? 지지전. 담보물권 뭐가 있다? 유질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권 개수는 몇 개? 8개.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렇게 정리할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풀도록 할게요.